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학생과 유치원 자녀를 두고 있으신 초유맘님을 모시고 현재 코로나 게이트, 문 코로나 대국민 사기극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초유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은 이 코로나 게이트에 관해서 뭐 강경화 장관 그 남편이 뭐 요트 사러 간다 뭐 하니까 좀 이상하게 많이 생각은 하시는데 이게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은 아직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어떻게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제가 처음에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3월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예, 예. 감염병 예방 수칙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고, 음, 그 이후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던 중에 또 질본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뭐 고여가율 어떤 기준치 얼마 이상을 쓰라고 권고를 했었는데 네. 마스크 대란이 이렇게 좀 지속되다 보니까 갑자기 면 마스크도 된다 했다 또는 뭐 덴탈도 된다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몇 번인가 바뀌었을 때 음. 이게 정말 마스크랑 바이러스랑 어떤 관계가 있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여러 번 말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었던 건지 해서 그때부터 좀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뭐 KF94 안 쓰면 다 죽을 것 같이 얘기하다가 계속 말이 네. 바뀌어가지고 지금 뭐 모기장 같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뭐 그래가지고 네네.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학생들 저는 지금 뭐 결혼을 안 했고 자녀가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지금 이제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제목에 보이는 거는 건강 상태 자가 진단 앱이라는 게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지금 학생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학생 건강 자가 진단 앱이 저도 이제 아이들을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보내면서 쓰게 됐는데, 네. 아이들이 등교나 등원을 하기 전에 이 앱을 통해서 지금 자기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 항목에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아, 자가 진단 앱이라는 게 개인 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앱을 학부모가 깔 수가 없고 저희가 깔 수가 없고 또 예. 동의하지 않아서 이 앱을 깔지 않으면 자가진단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음, 등교하는데 어떤 문제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자가진단을 제출하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등교를 하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 저는 이 자가진단 제출 결과에 따라서 아이들이 뭐 등교를 할 수 있거나 등원을 할 수 있는 것이 결정되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아, 이거로 인해서 지금 뭐 소외되거나 이렇게 뭐,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 맨날 코 찔찔 뭐 이렇게 감기 걸려가지고 뭐 선생님이 병든 네. 닭이라고 그랬었는데, 예,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은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도 못하겠네요, 그러면은. 네. 그런데 그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이 좀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네, 진단 항목에 따르면은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들이 예, 그 뭐 어떤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기침, 호흡 곤란, 오한, 네, 근육통, 두통, 인후통 같은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떤 건강 이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네. 하나라도 있으면은 등교 중지가 돼요. 아, 이게 네. 사실 감기랑 구분도 안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그런 좀 체질이 좀 약한 학생들이라든가 뭐 수시로 이렇게 감기에 걸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네. 힘들겠네요, 이게. 네. 물론 그 자가진단 앱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기저질환 등으로 뭐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증상이 네. 계속되는 경우는 뭐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음, 있지만, 예. 실제로는 금방 말씀드린 이 증상들이 어떤 기저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어른이나 아이나 컨디션이나 어떤 계절 또는 뭐 환경 변화 같은 것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또 증상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등교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이렇게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은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계속 뭐 등교를 계속 못 하게 되면 급식도 못 먹고 이 케어를 잘 못 받을 것 같은데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 제도네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제 주변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제 그런 자가진단 앱 결과 때문에 등교나 등원을 못한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혼자 밥을 먹어야 된다든지 가정 상황상 혼자 있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의도하지 않게 또 방치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빌 네, 스나이퍼님이랑 인터뷰할 때도 그 화재 나서 라면 끓여 먹다가 화상 당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런 경우인데 지금 그거에 네, 대해서 얘기를 못 한다고 네,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소외받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네요. 네. 좀 더 네.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또 요새 같은 경우는 좀 일교차가 많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보면 이런 계절이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열이 좀 난다든지 네. 아니면 자연스럽게 기침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그 어떤 두통이나 근육통 같은 것도 네. 꼭 뭐 기저질환 아니라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겪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아이들을 보낼 수 없는 거는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 시선들이 너그럽지가 못해졌어요, 예전보다.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예. 뭐 비염이나 천식 가지고 있던 아이들 뿐만 아니고 일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이 난다든지 기침을 하는 아이들이 음, 그냥 단순한 그냥 감기 증세이거나 별 그냥 이상 없는 증세일 수 있는데 네. 사람들은 이제 그걸 좀 오해하기 쉽게 된 음, 그런 분위기가 오랫동안 조성돼 온 거죠. 그래서 어, 음, 저도 이제 엄마 입장에서 아이가 그러면 좀 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질까 봐 좀 신경이 아, 쓰여서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아, 생기고 있어요. 실제로도 제 주변도 그렇습니다. 이거로 상당히 그 에너지도 많이 쓰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피해가 진짜 막대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그렇죠.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된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등교 계약을 했던 때부터 시작됐었으니까는, 예. 네네, 6월 달부터요. 이게 미리 준비했던 게 아니고 이제 갑자기 급조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예. 그 이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지금 바뀌어야 될까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일단 사실 지금 이 시스템이라면은, 뭐 몸 네, 조금만 이상이 있거나 아프면 학교를 오지 말라는 네, 어떤 그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래서, 폐지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이거 저는 사실은 뭐 30대 이하 사망률이 지금 제로인데 이 네, 학생들한테 이 과도하게 이렇게 이 과잉 방역이고 오히려 이런 제도 때문에 피해 보거나 뭐 가정 폭력이나 뭐 이렇게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다는 거를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거 말고도 지금 학생들을 또 위협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함과 이야기를 해주실 거를 준비를 하셨는데, 네, 네. 그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 마스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예, 네, 음, 지금 건강한 아이들조차도 모두 다 이제 학교를 가고 유치원을 간다는 이유로 다 네, 마스크를 끼고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아,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 14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 의무 착용에서도 제외를 해준다고 했는데 눈치도 보이고 뭐 이런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네,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몇 네, 세 이하 다 이런 내용 자체도 크게 홍보되지 않기도 했고, 사실 그걸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진짜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폐 발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특히 어린아이들 또 조금 큰 아이들도 네, 마찬가지지만 네, 매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나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많이 찾아봤어요. 네, 근데 정말 지금까지 언론이나 질본에서 말해온 그 치명적이고 무서운 바이러스가 정말 있다면 예, 지금 권장하고 있는 많은 마스크들이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지에 음, 대한
이해가 사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과학적인 네. 근거나 의학적인 근거가요. 네네네네.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이 모두 생략되고 그냥 바이러스를 차단하니까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 죄송해요. 실제로 지금 말이 네, 예, 말이 꼬이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되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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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실은 이거 관련해가지고 예전부터 네, 국내에서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의사분들이나 외국 의사분들도 이게 뭐 바이러스가 워낙 작기 때문에 뭐 네, 골프공을 축구 그물로 막으려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이거 막을 수 없는 거를 이 불필요한 마스크 때문에 쓰레기가 늘어나고, 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어른 같은 경우에도 기간제 교사가 수업 중에 사망하신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중국에서는 마스크 끼고 달리기 하던 학생이 죽는 사고가 있었고 3명인가 죽었고요. 그리고 독일 네. 같은 경우에도 13세 여자 그 학생이 버스 안에서 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근데 이게 주류 아, 언론에 안 나오고 네, 해서 이 대한민국에서만 이상하게 이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해외에서는 뭐 마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스웨덴에서 교민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뭐 1000명 중에 10명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 쓰시는 분들이. 네. 네, 근데 이게 주류 언론이나 이런 거에 소개도 안 되고 너무 강제력을 동원하는 게 아닌가.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학생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네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진짜 아까 자가진단 앱으로 사실 네, 등교 가능이 되어서 아무 건강 이상이 없던 아이들도 네, 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네, 종일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그냥 갑자기 이렇게 두통이 올 수도 있고 계속 자기가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다시 들이마시고 또 네, 산소를 잘 들이마시지 못하다 보니까는 네, 뭐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증상이 마스크 때문에 왔다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요. 아, 일반적인 그냥, 분들이, 네, 네. 네, 그냥 그게 코로나19 유증상인 것 같다고 해서 그 아이가 아, 수업 중에 좀 아프다는 어떤 건강의 그 상의 어떤 문제를 호소하면 일시적으로 보호 관찰실에 가서 격리되어 있고 그 아이는 수업을 받지 못하고 또 학부모님 직접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아, 일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 의사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굉장히 취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네. 분들이.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요즘 아이들은 비염이나 천식 같은 어떤 그런 좀 건강상의 불편함을 가진 아이들이 많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 예. 장시간 동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계속 이제 만성적으로 산소 부족을 겪게 되고 또 뭐 두통이나 메스꺼움 이런 게 항상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정말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고려들을. 그냥 그 그게 지- 결국에는 그 예. 뇌 발달을 저해시키고 또 네. 아이들이 뭐 주의 집중력 같은 것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네. 또 면역력을 결국 이렇게 약화시키는 어떤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논을 잘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이게 저도 학생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게 뭐 뭔가 이렇게 그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네, 되게 터부시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가짜 뉴스라는 식의 프레임을 해가지고, 이게 급조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 그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정말 보호가 되도록 하는 그런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네, 네, 그렇지 못하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네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도 뭐 저희 아이들 얘기만 들어봐도 바깥 활동을 해도 뭐 음,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끝까지 쓰고 뭐 이렇게 활동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네. 참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근데 아, 이거는 진짜 어떤 특별한 의학 지식이 없어도 이렇게 종일 네네.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예, 분명히 이거는 굉장히 건강상의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들을 할 예, 수 있을 거라고 예. 하는데 어른들도, 왜 어떤 예. 의문을 갖지 않는지. 어른들도 사실 많이 오래 쓰고 있으면 어지럽죠, 진짜. 예, 마스크 네, 끼고 있으면은 네, 힘들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또 마스크 외에도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 가정통신문을 받았는데 예. 올해 유독 그 독감 예. 백신을 맞으라는 접종을 네네네. 권고하는 네네. 안내장이 다 왔어요. 아.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안내장을 쭉 읽어보니까는 네. 우리가 독감 주사를 맞을 때 그 주사의 성분이라든지 그 백신 주사를 맞음으로써, 그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되는 어떤 백신 성분에 대한 내용 안내도 없을 뿐더러 또 네네. 이 그 백신을 맞고 어떤 건강상의 이상이나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약에 대한 어떤 부작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예.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예. 이제 완전히 그 독감 주사를 관건하는 식의 안내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네네. 독감 백신을 맞고 한 네. 일주일 이상을 근육통과 감기 몸살을 아주 크게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직접 부작용을 어, 겪어보셨네요. 그러니까. 네네, 겪었었어요. 그래서 음. 그때 돼서야 이제 저는 이제 도대체 제가 맞은 주사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아픈지에 대해서 찾아보게 된 이후로는 음. 백신 자체에 대해서 전혀 신뢰를 하지 않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예. 그런 지식들을 사실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네. 어, 모든 학부모들에게 공식적으로 보낸 안내장에, 음. 그런 대한 설명은 없이 그냥 주사를 맞아라. 심지어는 그 주사를 맞았다는, 맞는 날은 출석 인정을 해준다는 내용과 함께 또, 음. 네, 맞았다는 어떤 그 확인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아.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개인 건강과 관련해서 그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거는 우리 소비자들이 자유선택인데도 네네네. 왜 어떤 이유로 자꾸 이렇게 이걸 강권하고 있는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그 네. 저희 나라 이제 백신 부작용 중에서 제일 신고 건수가 많은 게 BCG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폐렴구균 백신, 세 번째가 이제 독감 백신이더라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사망 사고도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국가에서 이 그 부작용에 관한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인정도 안 해주고 보상도 안 해준다고 아, 네. 예,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뭐 어떤 분들은 이거 백신을 안 맞으면 학교를 못 가는 거 아니냐 하시고,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도 강권하니까 예, 네네.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또 뭐 입법을 해가지고 이거를 안 맞으면은 그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뭐 테러리스트로 간주한다고 하는 이 황당한 법이 지금 입법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이거 뭔가 국민이 스스로 본인의 건강에 맞게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뭐 올해 독감 백신 맞고 3명이나 벌써 사망했다고 뉴스를 봤는데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강요된다는 거가 굉장히 끔찍하고 또 안타깝네요. 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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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어머님들이 진짜 뭐 화가 나실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음. 백신 주사를 계속 맞으라고 하는데, 네. 또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어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하면, 네네. 찾아보기보다는 그냥 덮어놓고 믿고 그냥 주사를 맞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참 아, 많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진짜 이런 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간호사나 의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해서 자녀들이 맞고, 심각한 부작용을 앓거나 심지어 사망하신 분들도 있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그 백신으로 사망한 자녀 얼굴을 이렇게 티셔츠를 만들어 가지고 백신이 내 아이를 죽일지 몰랐다 뭐 이런 거 티셔츠도 만들고 뭐 광고판도 만들고 하는데, 저희 나라는 오히려 이런 거에 굉장히 가려져 있고 덮여져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초유맘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이거에 대해서 또 호응을 해주시고 힘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주류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뭔가 이런 정치 방역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너무
이 방역 외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주변에 계신 가까운 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까? 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뭐 언론이나 들려오는 그런 얘기들에 거의 다 믿고 이제 그것을 신뢰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는 그냥 네네, 모두 그대로 다 믿지만 말고 네, 한 번쯤은 좀 이상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네네, 그런 의문이 생겼다면 어떤 사람들의 말에 근거하지 말고 정말 스스로 네, 찾아보는 어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네네,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좀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지금 반년 넘게 이렇게 오고 있는 참 네, 힘든 상황을 좀 잘 극복하려고 하면, 네, 다른 누군가한테 의지하지 말고 네, 정말 스스로 판단하고 네. 좀 어떤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지혜를 모아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지금 우리한테 많이 들려오는 어떤 이야기들, 언론에서 말하는 것들을 사실 우리는 거의 흡사다시피 듣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이야기들을 모두 그대로만 믿지 말고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좀 네,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또 네, 그 의문에 대해서 네, 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들을 좀 네, 많이 찾아보셔서 네,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될지 스스로 판단하고 네, 또 네,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것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우리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과 사에 예, 있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사태를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감염병 예방 수칙, 얘기하는 것들만 지켜가면서 어떻게 해결될 거라는 어떤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음,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문제가 뭔지 찾아보고 네,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네,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를 함께 그걸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인데요. 네, 정말 우리가 지혜를 모아가지고 학생들이 이런 문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 학생들에게 학창 시절을 빼앗아가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대처를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유맘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